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명계좌 세금 폭탄 맞는다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명계좌가 무슨 말일까요? 차명계좌란 다른 사람이 이름을 빌려서 사용하는 계좌를 차명계좌라고 하는데요. 차명계좌를 사용하다가 제보를 당하면 제보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제보를 당한 사람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세 제보에 의해서 차명계좌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명계좌 세무조사, 누가 도대체 제보를 할까요? 네, 내부 직원 또는 거래처 사장 등 주변 인물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제보를 한다 할지라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탈세 제보에 의한 차명계좌 세무조사는 아는 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래 상대방 세무조사 시에 파편되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불공정한 거래를 했는데 요 행위 넘어간다 할지라도 거래 상대방 세무조사를 하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내가 또 불똥이 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불건전한 상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으로 세금 포탈 혐의가 큰 업종, 예를 들면 유흥업소, 대부업자, 사행성 게임장, 장례업자, 인테리어업자 등은 국세청에서 예의주시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주로 현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액 부동산 취득 및 고액예금, 최근에 언론에 세상에 태어난 지 한 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예금 계좌, 수억 원의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고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차명계좌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차명계좌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어떻게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유명 호텔 안에 성형외과가 있는데요. 이 성형외과에서 중국의 성형 환자들을 대거 유치를 해서 이 호텔에 숙박을 시키면서 이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텔과 성형외과는 차명계좌를 이용했어요. 이 수익금액 노출을 안 시키고요. 국세청에 수익금액 신고를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다가 국세청 수익금액 신고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국세청 레이더망에 걸린 거죠. 그 결과 차명계좌 세무조사를 받았고요. 수십억 원의 세금 폭탄과 함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강남의 유명한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나탈세 씨는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요. 실제 수입은 다 노출시키지 않고 수입 중에 일부를 또 다른 차명계좌를 사용하다가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서 또 세무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남의 공인중개사인데요. 요즘 그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30억이 넘는다고 하죠. 요지의 그 아파트는. 그러다 보니까 매매 이 중개 수수료가 뭐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전월세 중개 수수료도 전세 보증금이 뭐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뭐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중개 수수료가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 금액을 이제 노출을 누락시킨 거예요. 이 중개사가. 네,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성실하게 신고를 합니다만은 이분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누락을 시켰느냐. 부동산 매매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월세 중개 수수료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이 허점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중개 수수료 수익이 많은데, 전월세 중개 수수료 수익이, 이거를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차명으로 이제 계좌를 입금시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돼가지고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고 말았습니다.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강도 높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적용을 받느냐? 일단 40%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습니다. 일반적인 가산세는 불성실 가산세가 20%인데 2배, 4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을 받고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이 조사 기간이 보통 5년치만을 조사할 수 있는데 10개년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10년으로 연장이 가능하고요. 또 조세 포탈범으로 고발되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세무조사 대응 방법. 부득이하게 내가 차명계좌를 사용하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포자기하고 이제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련 제가 세무조사 수임한 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소득 있는 것에 비용이 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련된 비용이 있다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소명하시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소명하면 세금 추징액도 줄어들 뿐더러 세금 추징액이 줄어들면 검찰의 고발되는 것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임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세액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될 뻔한 사항을 관련 비용이 있다는 것을 잘 입증해서 아주 좋은 선례를 남긴 경험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명계좌는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다. 네, 위험한 차명계좌를 사용하다가 세금 폭탄 맞고 검찰에 고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매출 다 노출시키고요. 적법한 거래 금융계좌를 사용하시고 비용을 더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